자, 트럼프가 대선 캠페인 기간부터 외쳐왔던 고관세 정책은 경제적으로는 결코 긍정적 결과를 낳기가 어렵습니다. 대다수 경제 전문가들이 경제 원리상 반대하고 1930년대 스무트 홀리법의 경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미국의 보수 시장 경제의 본산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도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는 질색할 정도입니다. 사설로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죠. 원리도 경험도 모두 배척하는 정책을 왜 이토록 과도하게 밀어붙이느냐. 이와 관련해 저는 트럼프 본인의 관세에 대한 확고한 집착, 이것과 정치적 득실 계산 얘기를 짧게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정치적인 득실 계산이라는 측면에 집중해서 트럼프와 측근들의 이번 정책에 대한 계산을 한번 명확히 따져보죠. 물론 정치적 계산입니다. 트럼프는 왜 터무니없는 관세 부과가 경제와 금융에 재앙이 될지 모른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이죠. 본인의 믿은 부분은 제가 상세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우방이든 경쟁국이든 미국의 무역 상대가 오랫동안 미국을 빨아먹고 살아왔다.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살아왔다. 이런 인식 때문입니다. 사실 일부는 맞는 얘기일지도 모르죠. 그런데 미국은 이걸 통해서 무역 적자를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의 패권을 유지해온 겁니다. 물론 정치 분야까지 마찬가지로. 미국이 패권을 휘두른 데는 이런 경쟁국이 됐든 혹은 우방이 됐든 무역 상대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국익, 미국의 국익이라는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거머리 같은 무역 상대들에게 이걸 되돌릴 길은 관세밖에 없다. 그래서 관세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이자 정책이다. 이렇게 본인은 믿고 있는 겁니다. 관세 정책에 대한 트럼프와 측근들의 믿음에는 이런 개인적인 신념 외에 정치적 계산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관세로 인한 단기적인 고통을 기꺼이 인내해 줄 거고, 심지어 트럼프를 지지해온 이들은 이런 정책을 격정적으로 지지해 줄 거라는 계산이 서 있는 겁니다. 최근에 트럼프와 측근들이 잇따라 하고 있는 얘기를 잘 들여다보시면 이게 뒷받침이 되는데요. 우선 지난달이었죠. 이 글로벌 증시를 흔들어 놨던 트럼프의 말이 있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정책을 공개한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죠. 단기적으로 약간의 고통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걸 이해해 줄 것이다. 이 발언 이후에 관세가 경제적 부정을 바로잡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더 급진적인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지난 주말 NBC의 Meet the Press에 출연했는데 트럼프는 관세 때문에 수입 자동차 가격이 뛰게 되는 상황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산 자동차를 사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수입 자동차 회사들이 가격을 올리더라도 그 문제에 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관세 정책에 대해서 점점 더 대담한 합리화의 근거들을 내놓고 있다는 겁니다. 가격이 뛰어도 유권자들이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자신의 정책을 납득하게 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트럼프 2기의 첫 재무장관이죠. 스콧 베센트는 뉴욕 경제 클럽의 한 연설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싸구려 상품에 대한 접근 여부는 아메리칸 드림의 본질이 아니다. 그 후에 NBC 인터뷰에서는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했는데, 번영은 중국산 싸구려 제품을 사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일자리가 더 늘어나고 미국의 산업이 더 나아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장기적으로. 그게 아메리칸 드림과 미국 번영의 핵심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베센트 재무장관은 헤지펀드 투자자 출신입니다. 자산만 우리 돈으로 수백억에 달한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 싸구려 중국산 없어도 되죠. 그리고 기존 상품들 조금 더 비싸게 사도 별 문제가 없을 텐데, 문제는 이런 싸구려 중국산이나 소비에 익숙해지다 못해서 중독되다시피 한 미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이 이걸 납득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미국 경제의 3분의 1은 소비로 이루어지고 소비의 상당 부분은 이런 중국산을 포함해서 값싼 수입산이 지탱하는 게 미국 경제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 트럼프와 측근들의 이런 입장, 그러니까 큰 그림을 봐라, 미국의 상품이나 일자리를 되살리고 다시 위대해질 기회다,
그러니까 잠깐 참아라. 아마 이런 논리나 주장을 설득시키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중산층과 서민이야말로 트럼프 지지자의 핵심이고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을 거부한 세력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이든 행정부 혹은 제2의 바이든 행정부를 거부했던 가장 큰 명분은 경제 연착륙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진 인플레이션 때문이었습니다. 물가가 뛰어서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입장이었던 거죠. 이들에게 인플레이션을 견뎌라 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이 트럼프를 지지한 바로 그 이유를 송두리째 거부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현재 미국의 물가 상황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고관세로 인한 물가의 부정적 영향은 아직 본격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나 파월의 연준이 취해온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이 아직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12일인가요?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2.8% 상승에 그쳤습니다. 근원 물가 역시 3.1%로 예상치보다 소폭 낮았습니다. 특히 2월 대비 상승률은 0.2%로 4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다만 이제 불안한 구석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달걀 같은 특정 품목에서 가격이 폭등하는 사건에 이어서 여러 분야에서 이상 물가 급등 현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장은 수입 확대 요구 같은 걸 통해서 미봉책으로 대처할 수 있는데 총체적으로 수입 물가가 관세의 영향으로 급등하게 될 6개월에서 1년 후라면 어떨까? 글쎄요. 중산층과 서민이 감당하기는 어려운 일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자신들이 내세운 고관세 정책을 철회할 것인가? 한번 설명드린 것처럼 결코 그러지 않을 겁니다. 자신들의 존립 근거에 해당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공약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트럼프 스타일상 이렇게 상호관세나 기본관세를 던진 다음에 특정 국가나 지역들과의 협상을 통해서 문제의 일부를 해소하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성취를 이룰 텐데 이걸 자신의 치적으로 돌리려 하겠죠. 트럼프의 고관세 정책이라는 위험 요소는 예고된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이런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화들짝 놀라고 있는 것은 그거죠. 예고됐는데도 불구하고 충격이 큰 겁니다. 100여 년 만에 처음으로 미국 인구와 인류가 경험하게 될 완전한 미지의 영역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런 트럼프와 측근들의 정치적 판단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게 트럼프 2기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 김방희였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